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나라 진제국을 하겠습니다. 금은 1분 복습. 우리 그 전에 뭐 배웠어요? 춘추 전국시대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 통일한 남자가 여기 보이시는 바로 구명한 진시황. 그 다음에 진제국 한 다음에 봐봐요. 연도를 외워두면 좋아요. 세계사 하시는 분도 그렇고 동사하는 분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BC 221년에 전국시대를 통일한다면 여러분 얼마 못 가요. BC 206년에 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자, 항고조 유방이 여러분 등장을 해서 이제 한제국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오늘 요거를 아주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진나라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통일이에요. 해볼게요 여러분. 중국 최초의 통일. 그 전까지는 여러분 막 갈라져 있었죠. 그 다음에 은나라 하나라가 있었지만 여러분 영토가 너무 작았잖아요. 그러면 커진 상태에서 여러분 최초로 통일한 건 누구예요? 진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그 전까지는 왕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하늘의 자식이다, 천자라고 불렀죠. 그런데 진시황이 내가 최초로 통일했으니까 나는 좀 스페셜해 하면서 여러분 봐봐요. 그 중국의 전설상의 삼황, 자 따라해볼게요. 삼황 오제라는 여러분 전설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진시황은 삼황 오제급이니까 한 자씩 따가지고 삼황의 황 오제의 제를 따서 여러분 최초로 황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재미있는 복습합시다. 진나라 하면 일단 최초가 두 가지예요. 최초의 사실상 중국을 통일했다. BC 221년. 또 하나 최초의 무슨 제라 불린다? 황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중국의 왕조인 청나라까지 이제 황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가 통일이니까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잠깐 복습. 진나라 전이 무슨 시대예요? 전국시대. 그러면 전국시대에는 몇 개 나라가 있었어요? 빨리 7개 나라가 있었죠. 진나라 포함해서. 그러면 6개 나라를 통합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6개 나라, 7개 나라가 다 화폐가 틀렸겠죠. 그래서 진시황이 통일하자마자 한 거 6개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7개 국가의 화폐를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게요. 진시황이 만든 동전이 있어요. 반량전. 자, 지도 볼게요. 그림. 여기 보면은 이게 선생님이 한자를 많이 모르지만 반자, 그다음에 이게 양자예요. 그러면 재밌는 거 얘기해보자. 반량이 두 개면 한량이 되겠죠. 한 량만 주세요. 자, 또 하나. 문자 통일. 여러분 7개 국가가 다 문자가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때 전서체라고 여러분 해가지고요, 진시황 때 만든 문자인데 예를 들면 이거야. 보여줄게. 요게 그 용이란 그 한자거든요. 그런데 진시황이 만든 이 전서체는요, 한자가 좀 이렇게 굴곡도 많고 좀 굉장히 이렇게 막 멋을 부려요. 이걸 전서체라 불러요. 또 하나, 여러분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우수한 철기도 있고 유목민족의 기마술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법가를 채용했다. 법가는 뭐냐? 전쟁터에서 도망치면 가족까지 사형,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면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법을 무섭게 적용을 해요. 지난번에 여러분 얘기했지만요, 이런 식이야. 법관은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안 도와주면 사형. 자, 10시 이후에 통금인데 1분만 지나치면 사형. 그런 식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법과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빠릿빠릿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진나라가 그 전국을 통일할 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보다 정말 빡세게 법가를 채용했다. 그래서 법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상항이란 사람, 이사, 조고, 한비자인데 여기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요. 법가 하면은 상항이야.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은 진나라는 법가를 잘하는 상항을 채택해서 법가로 부국강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요 상항 맞는데 진시황보다 마이너스 100년 전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시황 태어나기 전에 요 상황은요, 진시황보다 100년 전이야. 그래서 진시황 그
조상들이 상항을 등용해서 법가를 펼친 다음에 진시황 때 부하들은 누구냐? 요 이사, 조고, 한비자입니다. 여러분 요거 가지고 한번 장난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알아두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진시황은요 오로지 여러분 무슨 가만 좋아해요? 법가만 좋아해. 그런데 법가가 여러분 너무 사람들을 구석으로 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공자의 제자들, 유가들이 전하, 그러면 안 됩니다. 법도 필요하지만 도덕, 인과 예로 다스리시죠. 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구야? 진시황이 야 나는 제일 싫은 게 유학이야 하면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분서갱유. 분서가 뭐냐? 서. 유학의 책을 불지르고요. 유학자를 구덩이 파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인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00명에서 500명 죽이지 않았나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자 따라해볼게요. 분서갱유란 말을 많이 쓰죠. 주로 어떨 때 어떤 나라가 학자나 언론을 탄압할 때 분서갱유라고 부르죠. 그래서 진시황 때문에 만들어진 유명한 고사성어 분서갱유, 학자들을 탄압하고 책을 불지르고 죽였다. 주로 누구를? 유학을. 근데 여러분 하나 내가 야사 알려줄까? 진시황의 큰아들이 여러분 부소라는 왕자가 있었는데요. 진시황이랑 완전 반대야. 이 부소는 공자 유학을 엄청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렸어. 아버님 분서갱유 하지 말고 법가를 적당히 하고 유학을 하자 했더니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진시황이 삐졌어. 이놈아 아버지가 임마 법가로 통일했는데 아들 자식이 유학을 얘기해 해서 삐져가지고 너 멀리 가 해서 변방으로 보냈다는 설. 두 번째는 뭐냐? 진시황도 법가만 계속하다가는 너무 빡세다. 언젠간 유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부소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너 경험 쌓으라고 변방에 보냈다는 썰. 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진시황이 통일을 했어요. 그 통일하자마자 뭘 하느냐? 별표. 9년제를 전국으로 퍼뜨립니다. 그럼 잠깐만 여러분. 자, 복습. 주나라 때는 땅을 나눠주는 봉건제였죠. 혈연적 봉건제. 요것 때문에 무슨 분권이 돼요? 지방 분권이 되니까 제후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혼란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기억해봐요. 그러면 9년제가 나타난 건 무슨 시대? 춘추 전국시대 9년제가 시작하고 요 9년제를 전국으로 완성한 게 누구예요? 진시황. 그래서 여러분 36개 큰 군을 만들고 이 군 안에 이 군이면요 경기도 같은 거야. 경기도 안에 안양시 성남시 있듯이 현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자 찍어줄게요. 9년제가 나타난 건 춘추 전국시대. 9년제를 완성한 건 누구예요? 진시황. 그럼 여러분 봐봐. 그러면 수많은 관리가 필요하겠죠. 자, 왜냐? 이제 중앙집권 하니까 수많은 사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제도를 만드는데 요거 외울게요. 30. 진시황이 30 구경제도를 만들었다. 요 30은 뭘까? 그 조선으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총리가 3명이고 구경은 뭘까요? 장관들이 9명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요 30 구경을 우연히 알았는데 옛날 책 얘기란 책에 있는 제도인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0 구경은 솔직히 세계사보다는 동사에 많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요 강의는 제가 세계사랑 동사 버전이랑 같이 찍었어요. 왜냐면은 진시황 같은 경우는 거의 겹치더라고. 그 다음에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세계사 문제가 동사로 건너오고 또 동사 문제가 막 세계사로 건너와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자 물건을 옮기려면 여러분 이렇게 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전국시대 7개 국가가 길도 틀리고 마차 수레바퀴 사이즈가 틀린 거야. 그럼 웃긴 얘기 해보자. 어떤 나라는 길이 요만하니까 마차 사이즈가 요만하고 어떤 나라는 길이 반쪽이니까 마차 사이즈가 요만하겠죠. 그러면은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진시황은 통일하자마자 화폐, 문자, 사상, 법가 9년제 완성한 다음에 각 나라에 무슨 바퀴, 수레바퀴 한마디로 뭐야? 도로도 통일을 합니다. 또 하나 도량령이 여러분 왜 중요하느냐? 봐봐 여러분 하나 얘기해 줄게. 어느 고깃집에 갔는데 1인분에 보통 우리가 여러분 200g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어떤 동네 갔더니 1인분에 50g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 1인분마다 그람수가 틀리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도량령을 통일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옆에 여기 무슨 장성이 보여요? 만리장성이 보이죠 여러분. 물론 지금 여러분 아마 중국에 가셔서 만리장성 본 분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남아있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완성이 된 거고요. 이거야 진시황권 좀 틀리죠. 여하튼 근데 여러분 요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뭐야? 자, 이따 할 건데요. 바로 북방민족인 흉노가 쳐들어오니까 이따 할 거예요. 진시황이 자, 몽염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흉노를 몰아낸 다음에 흉노를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거 쌓느라고 엄청나게 누가 고생을 해요? 농민들이 엄청 고생을 했겠죠. 결국 여러분 요 만리장성 때문에 밀란이 발생하는 원인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방에 외우자. 복습. 진제국 하면 BC 221년에 통일했다가 금방 망하는구나. BC 206년. 자, 진시황 죽고 그 아들 때 망해요. 그러면 진나라의 키워드는 뭐예요? 통일이에요. 자, 그런데 진나라 최초가 두 개 짓죠. 최초의 통일, 최초의 황제. 6개 나라 통일했으니까 화폐 통일, 문자 통일, 법가만 좋아했다. 그래서 유가는 많이 죽였다. 분석행위요. 또 상황은 진시황 때 사람이 아니에요. 또 9년제 완성한 거죠. 즉 9년제 나타난 건 춘추시대, 완성은 진시황. 요것도 외울게요. 30구경 뭐라고요? 30구경 관리제도가 있었다. 수레바퀴 도량령 되겠습니다. 쉽죠? 자,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시황이 잘 나갔는데 골치가 아픈 게 있어요. 뭐냐? 저기 여러분 요게 만리장성이면 그 전이 되겠지만 지금의 몽골 초원에요. 흉노라는 여러분 유목민족이 살았는데 싸움을 겁나 잘해요. 여러분 유목민족은요 태어나자마자 뭐를 타고 다녀요? 말 타고 화살을 쏘죠. 그러면 중국은 거의 걸어다니는 병사를 무슨 병이라 불러요? 보병이야. 웃긴 얘기, 보병은요 1시간에 4km밖에 이동을 못해요. 기병은 여러분 1시간에 많이 갈 때는 30km를 이동해요. 그럼 싸움이 안 돼. 왜냐? 기병이 와서 막 활 쏜 다음에 여러분 1시간 도망가면요 보병은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진시황이 싸움 짱이죠. 자, 여기 몽염이라는 진시황이 완전 오른팔 잘군을 시켜서 흉노를 여러분 패가지고요 쫓아내요. 쩔로 고비 사막으로 쫓아낸 다음에, 야 근데 이놈들이 말을 타고 다니니까 우리가 갑자기 기습을 당하면 좀 힘들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뭐를 하느냐, 흉노를 몰아낸 몽염 장군을 보내가지고, 야 몽염아, 전하, 네가 싸움은 이겼지만 흉노가 새벽에 쳐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흉노를 막으려고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장성을 쌓은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봐봐요. 지도 좀 그려볼게요. 저 보세요. 짜자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요게 이렇게 황하고 요게 양치강이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의 광저우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여러분 원래는요 지금의 베트남 거였어요. 베트남 민족을 따라해볼게요. 무슨 족이라 불러요? 월족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진시황이요 위로는 누구를 몰아내요? 흉노를 저쪽 여기 있는 고비 사막으로 몰아낸 다음에 짠 만리장성을 쌓고, 아래쪽으로 여러분 장군들을 보내서 원래 월족 베트남 땅이었던 여러분 광저우를 먹어버립니다. 저기 이거 봐봐. 베트남 북부 지역 현재 원래 광저우도 중국 건데요. 요 아래까지 먹어요. 요까지 여기가 베트남 북부거든요. 그러면 광저우 플러스 요 아래 현재 베트남까지 먹어서 진나라가 영토가 넓어져요. 이때 간 장군이 따라해볼게요. 찌에우다 장군이에요. 요 찌에우다를 우리 한자로는 좋다 좋다 장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봤더니 진시황이 여러분 잡아봐. 진시황이요 BC 210년에 전국을 순회하다가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진나라가 혼란해지니까 요 진나라 진시황의 부하였던 찌에우다 장군이 진나라 망하고 있네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 지역에다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남비엣, 바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남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에서 뭐 옛날에 뭐 발랑국, 어우랑 나라가 있었는데 진짜 나라의 시작을 남월로 보거든요. 남비엣. 그래서 웃기죠. 진시황 죽자마자 몇 년 있다가 베트남과 광저우를 먹었던 진시황의 부하였던 찌에우다가 남비엣을 세워서
황제가 돼요. 그래서 봐봐. 근데 보통 교과서에요. BC 207년이라고 나왔는데 BC 204년 설도 있어요. 왜냐? 207년은 요찌 에우다가 남비에 여기 광저우 가서 태수가 된 거고 BC 204년에는 야 내가 남비에 세웠어라고 선포한 거거든요. 두 개 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세계사보다는 동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됐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여러분 진나라가 너무 빨리 망해요. 자 이분이 누구예요? 진시황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상상도나 진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아이고야 진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BC 206년에. 그러면 자 BC 언제 생겼어요? 221년에 생겼다가 불과 여러분 20년도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봐봐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는요 솔직히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야.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해볼게요. 너무 가혹한 법과 정치. 무슨 말일까?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사형, 통금시간 어겨도 사형, 무리한 토목공사.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만리장성. 또 하나 여러분 진시황이 지은 궁궐이 있거든요. 아방궁. 자 따라 볼게요. 아방궁이라는 궁궐이 있는데요. 나중에 항우가 불태워서 없어졌는데요. 이거 항우란 사람이 진나라 점령한 다음에 야방궁을 불태웠는데 전설에 의하면요 얼마나 궁궐이 컸는지 석 달을 탔대요. 여러분 아마 남아있으면 현존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궁궐일 거야. 베르사유 궁궐은 찝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진시황의 무덤. 요 아래 보세요 여러분. 진시황 무덤 보면은 병마용이라고요. 실제 부하들을 똑같이 인형을 만들어서 수천 수만 명이 여러분 무덤을 지키게 한 거죠. 그러면 가혹한 법과 정치. 또 진시황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호해인데 정치를 진짜 못해요. 그리고 무리한 토목공사 때문에 여러분 드디어 진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계기인 따라해 볼게요. 진승이란 짐승이 아닙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진승과 오강이 여러분 BC 209년에 농민 수백만 명을 수십만 명을 모아다가 밀란 나가지고요. 진나라가 결정적으로 망한 게 5번. 진승 오강의 난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사연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재밌게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봐봐, 이제 해볼게.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요. 자, 해보자. 이게 만리장성이야. 그러면 각각 마을에서 사람들을 차출해요. 야, 너 촌장아, 네, 너 200명 이끌고 2달 안에 만리장성 와서 공사를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가는데 가다가 홍수가 오거나 다리가 끊겨서 하루를 늦어. 그러면 진나라의 법이 무슨가예요? 법가죠. 열심히 왔는데 비가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다리가 끊겨서 하루만 늦게 와도 전원 200명 사형. 1시간 늦어도 법에 어겨서 전원 사형인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300명이 저기 안양에서 출발해서 만리장성으로 갔는데 폭우가 와서 다리가 끊겨서 1시간 늦었어. 도착하면 사형이래. 가겠니 안 가겠니? 안 가겠죠. 이렇게 수십만 명의 농민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야. 모여서 여러분 이 사람들 바로 일으킨 게 무슨 오강이 되는 거야? 진승 오강의 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역사의 교훈. 아주 무섭게 무력이나 폭력을 쓰면요. 순간적으로는 정리가 잘 되고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골마가는 거야. 왜냐? 사람은 여러분 감정의 동물이고 누구나 인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무단 통치라 그러죠. 무단. 무력으로 단호하게 통치한다. 혹은 무력으로 통치한다. 이게 나오면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이거는 뭐 잠시는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조직을 오래 가려면 여러분 절대 이런 강압적인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요거 꼭 암기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흉노를 압박하려고 몽염 보내서 만리장성을 쌓았구나. 몽염 장군 베트남 북부 지금의 꽝저우가 원래 베트남 건데 여기도 먹고 지금의 베트남 북부까지 가서 나중에 진시황이 죽으니까 찌에우다 좋다 진시황 죽었네 좋다 장군이 남비엣을 세웠다. BC 207년. 그 다음에 진나라 망한 이후 여러 가지지만 가혹한 법과 정치, 무리한 토목공사, 만리장성은 누구나 잘 아니까 아방궁 외울게요. 그 다음에 요꼭 외울게요. 진승 오강의 난으로 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세계사 플러스 동사에 아주 중요한 걸 할게요. 자, 제가 순 적어놨어요. 일단 시작. 진시황
BC 221년에 최초로 통일. 그 다음에 최초의 뭐라고 불러요? 최초의 황제죠. 통일 뭐예요? 문자, 도량령, 화폐, 심지어 사상, 법가, 까불지 마, 분서, 갱유, 9년제 완성. 그 다음에 화폐는 외울게요. 무슨 전을 만들었어요? 발량전. 특히 이거 잊지 마요. 9년제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9년제 시작은 전국시대. 춘추 9년제 완성은 진시황이에요. 자, 진시황이 여러분 210년에 죽어요. 어디서 죽느냐? 자, 해볼게요. 진나라의 수도 한 적 있죠. 진나라의 수도는 여러분 어디예요? 바로 호경, 시안, 바로 함양이라 부르는데 우린 여러분 무슨 양이라 불러요? 센 양이라고 부릅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요 함양, 센 양이 어디냐? 주나라의 수도였던 무슨 경? 호경 근처고요. 잠깐만. 나중에 배울 한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의 수도를 여러분 우리가 장안이라 그러죠. 요 장안 근처가 바로 진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면 센양에서 멀리 여러분 순회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요. 갑자기 돌아가자마자 그의 부하인 조고와 이사가 야 잠깐 지금 변방에 진시황의 큰아들인 부소와 진시황이 아끼던 유명한 장군인 몽염이 있는데 만약에 부소라는 사람과 몽염이 권력을 잡으면 우리는 잘리니까 어떻게 해요? 진시황이 죽은 거를 숨겨요. 숨겨서 진시황이 산 것처럼 해서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요. 부소 큰아들 몽염 그 다음에 남자 자식 12명 여자 딸 7명을 여러분 다 사형에 처한 다음에 조고와 이사가 진시황의 아들 중에 가장 약간 멍청한 호해란 애를 왕으로 삼아요. 그런 다음에 조고가 이사까지 죽이고 누구야? 호해까지 죽였다가 나중에 부소의 아들한테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진나라가 망하는 거야. 요 조고 나쁜 놈이죠? 됐고. 그런데 여러분 진시황이 죽고 나서 1년 있다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농민 밀란 진성 5강의 난이에요. 자, 외울게요. 진시황이 BC 210년에 죽어요. 죽자마자 바로 나라가 개판되니까 1년 있다가 BC 209년에 진승 5강의 난. 그리고 여러분 2년 있다가 BC 207년 정도에 누가 찌에우다가 진나라 거의 망했네. 막장이네 해서 여러분 뭐야? 남비엣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진나라 망한 다음에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항우라는 초나라를 세운 어떤 왕가 유방이라고 여러분 한나라를 세워요. 자, 여러분 원래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에 요 아래쪽이 초나라고 요쪽이 한나라였거든요. 그럼 진나라가 망하니까 옛날 초나라의 귀족이었던 항우와 한나라의 일반 사람이었던 유방이 각각 나라 세워서 제일 세지는데 그럼 결국 싸워서 이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중국을 먹겠죠. 요거를 항우의 초나라와 유방이 한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바로 언제 외울 것도 없어요. 진나라 망한 BC 206년에서 202년까지 싸웁니다. 그다가 여러분 누가 항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BC 200년에 한제국을 이렇게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나라가 거의 다 끝났는데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 자 요거는 재밌어요. 오늘 배운 거에서 고사성어가 2개 나와요. 해볼게요. 첫째, 일단 진시황이 학자들을 탄압하고 유학자를 죽였다. 무슨 갱유? 분서갱유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럼 오늘 뭐 할 거냐? 여러분 바로 치록 위마라는 오사성어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자, 진시황 죽은 다음에 진시황의 아들을 다 죽이고 가장 멍청한 호해를 왕으로 앉힌 애가 조고란 사람이에요. 요 놈이 이사까지 다 제거한 다음에 뭘 하느냐? 지가 황제가 되고 싶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호해라는 무슨 제가 있어요. 황제가 있는데 어느 날 얘가 여러분 그 사슴을 딱 가져와요. 사슴을 가져온 다음에 전하 요 말 되게 이쁘죠 했더니 호해 황제가 막 웃은 거야. 얘놈아 이거 누가 봐도 사슴인데 왜 말이라고 해? 너 눈이 안 좋니? 막 웃으니까 갑자기 조고가 뒤를 돌아봐서 수백 명의 부하들에게 야 부하들아 네 황제께서 이거를 사슴이라고 하는데 니네가 보기에는 사슴이니 말이니 그래요. 그럼 봐봐 이거 사슴이죠. 사슴인데 조고가 지금 말이라고 뻥쳤죠. 근데 황제가 보기엔 당연히 사슴이니까 사슴이라고 했는데 부하들이 놀란 거야. 왜? 황제보다 누가 더 무서워? 조고가 더 무서우니까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요 사슴을 말이라고 얘기하고 충신들은 전하
맞습니다! 라고 황제 편을 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룡이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조고가 자기 편을 든 사람은 살려두고, 요거를 똑바로 얘기한 사람은 다 죽여버린 다음에 나중에 호해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 록,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했다는 건 뭐냐? 아랫사람이 좀 잘 나간다고, 권력이 있다고, 주변 사람이나 윗사람한테 막 거짓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를 지록이만하고 합니다. 간신배들의 어떤 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2개 배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뭐 배웠느냐? 요거를 진나라 아주 자세히 배웠는데요. 여러분 모든 교과서에 있는 걸 다 왕창 몰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외워도 아주 여러분 충분하게 아주 맞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 귀찮겠지만 요거를 꼭꼭 외워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